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전장이 등락 이후 하루 종일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기간 조정을 겪었고, 해외 시장은 장 초반 나스닥이 현물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고는 급등이 나왔다가 또 이유 없는 하락으로 위아래 꼴이 만드는 도찌가 나왔는데요. 오늘로써 저희 장기 시황관이 바뀌게 됩니다. 즉, 지난 6월 이후로 이 정도면 현물 매수를 해야 한다는 뷰를 이제는 뉴트럴이 아닌 조심스럽게 숏을 봐야 한다는 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뷰가 바뀐 이유와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선물이 333포인트로 갭 상승 출발을 하였지만 외국인이 시가선에서 강력한 현선물 매도를 5분 동안 하면서 전일 고점권까지 눌렀습니다. 그렇게 첫 30분봉을 음봉으로 만들게 되면 나머지 시간들은 콜옵션을 죽이면서 시장이 뭉개져야 일반적인데, 지금 시장은 콜옵션이 죽기 아주 부담스러운,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잔존일은 무려 24일이나 남아있는데 옵션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죠. 결국 시장은 9시 30분까지는 바닥을 다지다가 이후 빠른 선물 환매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급등해서 홍콩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333.70포인트까지 당일이 시가 갭 상승 자리를 가볍게 돌파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풋옵션이야 당연히 미결이 가득 늘어나면서 델타 엣지가 들어왔지만, 오전 고점을 형성한 뒤로 콜옵션 매도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시장을 눌러댔는데요. 위쪽으로 완전히 막혀있다고 자신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강한 매도를 싼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양옵션 미결이 크게 늘어나면서 변동성을 하락시켰습니다. 또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종가까지 선형적으로 조심스러운 하락을 하였는데요. 장중 등락이 거의 없이 외국인이 소극적인 선물 매매에 시장이 눌린 것이고, 현물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거의 말라버린 긴장 속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물 매매의 내역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다시 매도가 쌓이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세가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시장을 방어하기만 했을 뿐 재차 매도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7월 15일이 긴 아래꼬리가 이 상승 출발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8월 2일 화요일이 아주 중요한 눌림자리, 그리고 8월 10일 수요일이 또 중요한 눌림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오늘 갭상승 이후 음봉이 나온 종합주가 지수는 이격면에서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아래로 꺾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은 마지막 슈팅을 남겨놓고 있거나 사실상 다 왔다라고 해도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이 묘한 변동성 증가와 함께 마무리됐는데,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00일선을 또 강하게 넘겨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나스닥 또한 초반에는 눌렸지만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숏 포지션들을 올킬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16,650선으로, 그러니까 전일 종가 수준으로 딱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가권에서 위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 시장은 이제부터 기나긴 기간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이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가격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해 오늘까지 끌고 왔던 롱 포지션은 이제 중립이나 약하방 뷰 정도로 스위칭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기관이 네이키드성 비차익 매도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주가가 다 올랐다고 해서 기관들로 자금이 유입이 된 게 아니죠. 증시가 화랑했던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25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해외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우리 시장도 따라 올라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하냐 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스위스 증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더해요. 우리 시장보다는 마켓캡이 물론 작긴 해요. 근데 7월 중순까지 반등하고 나서 한 달 내내 제자리인 상황이에요. 저러다가 모멘텀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얼마든지 눌림이 나올 수 있죠. 이 부분은 이따 유럽 세션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숏 커버 장세일 뿐 이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 장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롱뷰가 아닌 중립 혹은 기간 조정으로 뷰를 바꿨을 때의 대응책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콜옵션이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특히 증거금 넉넉히 있다고 해서 콜옵션을 월무초에 가득 매도하게 되면 지수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만 옵션 매도에 대한 증거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SOA, 그러니까 Short Option Adjustment라고 해서 조정 옵션 이동가를 적용해서 외가격 옵션이 매도 증거금을 산출하죠. 제가 현역에 있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옵션 매도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산출해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미친 옵션 매도를 하진 않지만 왕년에 옵션 미결 작정 한도까지 채워본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옵션 매도 레버리지 빵빵하게 쳤잖아요. 그러다가 감마가 터지게 되면 진짜 바지에 오줌 지립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자, 이야기가 새버렸는데요. 시장을 하락으로 보지만 급락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선물 매도의 품매도 그리고 아래쪽에 버터를 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돼요. 근데 지금은 옵션 만기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타임 디케이 장점이 없으니까 미리 버터를 아래쪽에 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쪽에 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끌고 왔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이제는 매도로 바꾸고 선물 매도 품매도에 위쪽에 버터를 달아서 상방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가부터 갭다운이 나오거나 또는 5일선 아래로 막 밀어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선물 매수를 꺾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갭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목표한 고점을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롱 포지션이 아닌 숏 포지션으로 그 포지션을 기본 방향성, 선물의 방향성을 전환할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전략은 시장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만 반짝 올랐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인데 유럽 증시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독일이 GW 경기 기대 지수가 폭망하면서 팬데믹은 물론이고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더해 전력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죠. 그리고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슈팅을 하면서 이제는 메가와트 시당 250유로를 찍기도 했어요. 이것은 지난 3월에 이 최악의 슈팅을 한 하루 만에 200유로에서 340유로까지 스퀴즈가 났던 그날이 종가까지 오른 거예요. 정말 살벌한 수치죠. 벌써 6월 중순부터 시작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석 달도 안 돼서 저점 대비 3배가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장 후반 들어서는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건데 그러면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하루에만 6.2% 상승해서 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6월에 기록한 역사적 고점인 9.5달러의 턱 밑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정말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변동성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면이 좀 이상한 게 있었죠. 바로 유럽이 채권 시장이 죄다 눌린 것인데요. 미국은 장기물이 버티고 단기물만 눌렸죠.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는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탈리아 국채가 마이너스 1.3%까지 눌리면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왔던 국채 매도분을 일부 청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중요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을 더 들고 가도 괜찮겠지만 제가 그동안 수량을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갖고 있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증거금 관리 차원에서 일부를 좀 줄여냈습니다. 아마 채권이 강한 상승을 했다면 익절이 아닌 손절이라 하더라도 수량을 줄였을 거예요. 여하튼 오늘 채권 시장이 눌린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지표인 제조업 생산이 예상외로 크게 증가해서 채권 가격이 눌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유럽 개장과 함께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럽 국채가 눌릴 때 미국 국채도 함께 눌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유동성 부족한 상황에서 눌린 거죠. 이렇게 어제 오늘 채권 시장의 방향이 자꾸 달라지면서 일봉상 양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채권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2.81%에 거의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휴가에서 복귀한 트레이더들이 장기 채권을 추세로 까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리스크 오프로 갈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까지만 해도 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유가도 3% 넘게 올랐어요. 근데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상승폭을 크게 줄였는데요.
이란 핵 합의 부활 관련 소식이 유가의 상단을 제한한 데다가 리세션 우려가 커지면서 눌렸다고 합니다. 현물 마감할 때는 전일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스탑로스로 인해서 텍사스 9월 물 가격은 85.73달러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물론 새벽에 발표된 API 원유 재고가 의외의 감소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와 같은 기름 옵션 만기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유가의 흐름이 당장 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긴 그림으로 본다면 어쩌면 유가는 점진적 하락을 지속해서 7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의 유가 하락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해소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아닌 리세션 증거로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유 시장에서도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팬데믹 이후 여러 자산군들이 슈팅을 보였었죠. 가장 큰 게 주가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팬데믹 때의 가격으로 내려온 혹은 그 이하로 밀린 종목도 되게 많아요. 이제 간신히 좀 반등하고 있는데 유가는 올해 6월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이제 처음 외봉으로 내려간 거죠. 이 85달러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지만 여기서 밀린다면 순식간에 70달러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이 하락이 이란 핵 합의 이후 이란이 원유 공급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어설픈 공급량이 제시된다. 그럼 유가는 다시 130달러를 향해 가는 아주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마 하반기 중요한 트레이딩 중 하나가 원유 콜옵션 매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이 어디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내일 모레 원유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방향성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후에 급락이 나온다면 거기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 V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는 거기서는 장기 옵션으로 원유 콜옵션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점진적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유럽 증시가 개장 초에 있었던 1시간이 상승을 다 토해내게 되자 미국 본장 개장 때는 나스닥 선물은 상대적인 약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장 후 주요 테크 주식들에 대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다우 지수는 강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세로 심각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선물 다이버전스는 절대값이 1% 정도가 되면 대충 다 왔다고 봐도 되는데 오늘은 거의 1.5%를 찢어졌어요.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아비트라지 하시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내면 트레이더의 리뷰라고 할 수 없고 핵심을 짚어야죠. 오늘의 나스닥 선물이 일중 흐름은 전형적인 시세 전환이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나스닥이 눌린 이유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현물 매도가 한 1시간 동안 쫙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눌린 거예요. 정확히 마이너스 1.15%를 찍고 나서 매물이 사라지자 시장은 아주 급반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점 대비 사실상 스트레이트로 1.5%가 상승해요. 자, 그런데 새벽 3시 10분 정말이지 아무런 이슈도 없는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 나스닥은 고점 대비 1%를 3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렸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튀어야 되죠. 하지만 변동성은 거의 튀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스닥이 시가선 이상의 상승이 숏커버에 의한 상승이었다는 증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빠지지 않자 변동성 매도자들이 포지션 언와인드를 해서 시장이 눌린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술적인 고점 저점 형성 흐름일 뿐이지 추세적인 방향성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거의 고점권에 왔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빠진 룸은 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지 급락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보였죠. 오늘 이 시장에서 다우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것은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같은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은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다가 결국 숏이 대형 스탑로스를 치면서 갭으로 뜨든지 월마트 같은 경우 5% 갭이 나왔죠. 그리고 숏이 스탑이 시초가부터 들어오면서 이 홈디포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다우지수가 8월 10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하루 정도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한 개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봉을 윗꼬리 달고 밀어버리는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물론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조정이지 그래서 풀숏을 칠 자리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일부터는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쳐서 전일 종가선을 하회한다? 그러면 숏은 하루 이틀은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업체들이 상승은 타겟이나 로즈 같은 종목도 당겼어요. 근데 이들이 실적이 울트라 서프라이즈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공급망 이슈 또 미국이 소비가 꺾여서 이들이 악성 재고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로 과하게 눌렸던 것이 저는 스퀴즈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발표된 미국이 7월 산업생산 지표는 예상 넘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주택착공이나 뭐 건축허가는 계속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홈디포가 숏커버가 나왔다? 저는 시장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이 한 번에 숏으로 확 부러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고점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물론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한 숏을 잡는 방법대로 한 번에 모두 숏을 잡을 건 아니죠. 오늘도 나스닥이 상대적 약세를 노린 숏을 잡긴 했지만 일부는 목표 가격에서 이익 실현했고 일부는 손절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된 숏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놈이 변동성 선물 콘텐츠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좀 풀어져야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롱 포지션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개장 초에 갭 다운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바로 숏으로 전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해도 5일선 정도까지만 조정을 주면 오히려 오후장에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만 오후장에 올랐다고 해서 롱을 계속 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포지션은 델타 약상방 정도가 되는데 혹시라도 개장 초에 빠르게 달려서 345선에 근접한다 그러면 그때는 선물 매수를 매도로 전환하고 외가격 풋옵션을 일부 매수를 해서 선물 매도와 풋 매도의 포지션을 잡을 때 쓸 증거금용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일 매수한 345 콜옵션 매수분은 그대로 둘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340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증거금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외가격 콜옵션이 워낙 싸요. 그래서 지수가 착심하고 상승학을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콜매도자들이 손절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콜옵션 매수 수량은 늘 넉넉하게 둔 채 올라가면 콜옵션 안쪽 거를 매도하고 그래서 매도 수량 대비 매수 수량은 최소한 동수량을 유지해서 위쪽에 약세 스프레드를 다는 정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가 이후로 바로 눌리게 되면 풋옵션 매도 대응을 할 때 눌리지 않는다. 그러면 345 근접할 때 선물 매수를 매도로 스위칭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더 늘려서 외가격 풋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리스크 헤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수가 점진적인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다만 유럽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마감 후에 숏을 잡아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미국이 갭 상승한 날에 숏을 제대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냥 보합권에서 바로 매도를 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리고 철저한 수량 관리로 먹튀를 병행해가면서 일봉상 음봉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만 매도를 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매도 미는 것도 뭐 일주일 내내 미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만 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쌍봉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또는 쌍봉이 아니라 고점권에서의 횡보 기간 조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숏은 먹튀를 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외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계속 밀어볼 겁니다. 일부 이익 실현해서 일단은 그 증거금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이길 유럽 증시가 레벨업을 성공한다. 그러면 유로존 채권이 강하게 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로존 채권 강하게 눌린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탈리아 국채 매도 밀어보는데 혹여라도 뭐 유럽 채권이 뭐 오늘이 음봉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폭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시장 잘못 본 거라고 보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최소한 절반 이상 상당량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구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포지션을 아직 잡을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구리가 눌리게 된다면 아시아 세션이 아니라 유럽 세션에서 눌릴 수 있다고 봐요. 자, 근데 그 아시아 세션이 오늘 홍콩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유럽 시장 초반에는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유럽 세션 초반에 좀 올라왔다. 그때 지금 매도를 진입하는데 만약에 유럽 세션에서 3% 넘는 상승이 나왔다. 그럼 사정없이 손절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음봉이 나와서 뭐
내려오게 되면 아래로 올라온 21선까지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기술적 조정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숏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구리가 눌리는 게 그동안에는 뭐 리스크 오프다 이러면 구리가 눌렸죠. 뭐 닥터 카퍼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단순 수급 이슈라든지 또는 중국발 재료로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 LME 세션에서 톤당 8,000달러에 안착을 한다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눌림 혹은 기간 조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저희 한국 시장 뷰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채널 오픈이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1만 명이 못 모았다는 것은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제일 많지만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나름 독보적인 매크로 시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료 회원 가입은 아니더라도 지나간 영상이라도 보면 나름 챙겨갈 만한 내용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제 채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